삼천당 제약에 대한 분석 내용을 지나가겠습니다. 첫 편집 내용은 뉴스 기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주가 천당까지 가나요? 회사 이름이 삼천당이다 보니까 약간 유머스러운 제목을 쓴 것 같습니다. 기자가. 삼천당 제약 또 52주 신고가. 1년 동안 신고가 또 올라갔다는 얘기네요. 박현영 기자가 뉴스 1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연일 상승세다. 지난달 28일 회사가 일본 톱5 제약사와 세마글루타이드 복제약을 독점 판매하는 가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온 뒤 줄곧 상승 중이다. 세마글루타이드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비만 치료제라고 되어 있네요. 오젬픽 당뇨병, 리벨서스 당뇨병의 주성분이다. 모두 글루카콘 유사 펩타이드 GLP라고 되어 있네요. 유사체 약물이다. 이 중 위고비와 오젬픽은 먹는 제형이 아닌 주사제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 GLP-1의 의약품 시장이 매년 90% 이상 성장하고 있다며 일본 시장 매출만으로도 회사 매출과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답니다. 우측이 좀 빈칸이 됐는데 1분기 거 벌써 6월 달이 지났습니다만 2분기 거 나오려면 또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고 요거 총 영업비용은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분기에 그 총 영업비용이 336억 원이 집행이 되는데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4억 4,500만 원. 재료비는 들어가는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운영경비가 322억 원이나 됩니다. 제약회사라는 게 재료비 가격은 얼마 안 될 거예요. 외주비가 좀 크게 많이 나가죠. 지급수수료 나가고 판매비도 좀 많이 나가고 제일 센 것은 종업원 급여인데 외주 가공비도 이 기업은 자기네가 스스로 못하는 것들이 좀 더 있긴 또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해놓고 분석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1분기에 10.4% 줄었는데 증가했는데 영업손실은 90.2%가 증가했어요. 스루풋으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회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3개월에 1회전 하면은 매우 느린 거죠. PBR은 무려 23.67, 2367%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가가 그게 좀 이렇게 너무 뛰어도 좀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미리 의견을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경영 실적에 비해서 그렇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라고 이 표현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 분석을 하면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재고자산 한 놈만 패는 놈이니까 제조업에 대해서 그 재고자산이 투명하면은 다른 것도 투명하다고 믿고 싶거든요. 차관 스루프 회계 분석으로서는 재고자산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이 10.4% 증가했는데 재고는 14.4%로 더 증가했겠어요. 원가 회계 영업이익으로는 이 영업이익이 더 납니다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재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돈이 거기에 묶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매출원가가 더 상승했죠. 18.3%로.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 3.9% 떨어졌고 판매관리비 금액이 7.4% 증가했어요. 그러나 비율적으로는 1.2%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7,8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손익분기점 넘긴 선 정도 되겠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으로 91.2%가 감소했습니다. 스루풋 손익으로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매출이 337억 원이나 되는데
매출 재료비는 34억 원뿐이 되질 않아요. 이게 4.6% 증가했고 매출은 10.4%더 높게 증가했으니까 그 차이가 마이너스 5.8%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의약품 만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스르픈율은 0.6% 상승했어요. 재료비까지는 마진율이 좋았다는 얘기인데 운영경비가 14%가 증가하는 바람에 TOE 생산성 0.94, 0.02포인트 하락했고 스르프 영업이익으로는 영업손실 19억 3,600만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이 90.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무려 차이가 20억 1,400만 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매출 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 20억이나 사실은 흑자가 아니고 적자라는 얘기죠. 이게 다 재고자산의 문제입니다. 재고자산이 24억 4,600만 원인데 가공 비율이 꽤 높죠. 재료비는 얼마 안 되니까 그거를 그 자기가 쓰는 것들을 그 제품과 제공품에 배분을 하면서 자산 가치가 늘었다고 해가지고 매출원가 산식에 의해서 재고의 증가는 매출원가가 감소하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제 영업활동에 의해서 돈을 벌었다기보다도 재고 증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이 두 가지로 MC와 운영경비로 디커플링 하면은 매출원가 재료비 3% 상승했고 운영경비 14%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141억 원을 빼면은 공장 가공비는 1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조 원가의 82%, 2.3% 상승했고 재료비는 2.3% 하락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하고 제가 다음 작업을 하는 것은 재고자산 증감에 대한 투명성 검증입니다. 일치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들을 만나고 싶어요. 1단계가 일치하면 2단계 총 제조 비용도 일치합니다. 생산 재료비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3단계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31억 1,200만 원이 나갔는데 재고는 27억 7천만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3억 4,200만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썼느냐? 라고 물어보면 그것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3억 4,200만 원입니다. 이게 그 유통기한 뭐 이런 등등이 있어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자동 폐기, 감모 손실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폐기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인건비가 84억 4,300만 원 집행이 돼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고 직원 수는 3명이 증가했고 400명 선이면 이제 중소제약회사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근데 평균 임금은 8,360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보다 1.6% 정도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규모는 중소기업인데 이 정도 8,300만 원이면은 중견기업 정도의 임금을 좀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쓰게 되네요. 외주가공비 2.6% 증가했고 판매비 4.2%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시켜도 영업이익이 증가된 것은 결국 경비들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그 소수점 한 자리로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은 안 했는데 소수점 두 자리로는 4.1% 상승했고 스루픈율은 0.57%뭐 높게는 아닙니다만은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상승을 하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뭐 변동이 없고요. 20.7%면은 양호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분면에서 첫 번째 두 가지가 다 상승하면 투명하게 가정을 하고 이것을 또 입증해야죠.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1, 2차 추론에 우리는 하락했다라고 돼 있는데 입증도 하락이라 나오면은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그 순리화돼서 그 의견들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또 하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로서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도 상승한 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뭐 조금 가중평균 영향력이 2.1% 안 되는데 0.3% 가중평균 상승한 거로 돼 있고 단순 평균으로 하면은 1.8% 상승한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이 조견표로 만들면은 결국 확인한 것은 원재료 가격은 변한 건 없는데 판매 가격 상승한 것은 맞으니까 거꾸로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0.3% 상승했는데 변동이 없으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인하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 중국과 디커플링 할 건 없지만 이건 상징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원가 회계로서 그냥 1분기 실적을 단순 4배를 하는데 산식이 1 플러스 300% 산식을 만들어서 이건 임용 요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한 1420억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매출원가는 853억. 853억은 제조원가,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변동, 이거 그대로 14%가 계속 증가한다고 보고 산출된 내용입니다. 실행 결과는 지금 이게 재고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 사고방식은 재고를 감안한 게 이걸 판매 단가라고 뭘 비교를 해보면 14만 2천 원에 판매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나오고 영업 쪽에서는 뭐 우리 영업하는데 뭘 재고를 따지고 회계가 왜 우리를 간섭하느냐 14만 4,800원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CEO 입장에서는 결사를 나중에 하는 거는 회계다 보니까 중간선으로 14만 3천 원에 팔어. 그래도 전에보다는 조금 올리는 거 아니야. 이래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계획은 한 3억 원 남는 거로 돼 있는데 12억 9,900만 원, 13억 원이나 이익이 난다 이게요. 왜냐? 재고 이익이에요. 재고 이익. 이거 외에는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냉정하게 스루풋으로 손익분기점, 영업이익은 제로라고 보고 운영 경비 4배 해가지고 하면은 1,436억 원 해야 된다는 얘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그 매출 재료비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25%를 좀 더 매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매. 그러니까 이게 연간 25%더 추가시킨 거니까 3으로 나누면은 8분기마다 한 8%씩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판매 가격은 변동이 없다 보고요. 그러면은 1,434억 원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측을 해놓고 이거는 뭐 단가로 비유한다면은 14만 3천 원에 팔기로 한다. 그래도 손익분기점인데 우수리 깎다 보니까 637억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100만 원 단위로 다소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이 단가를 지금 스루프율을 올리긴 지금 거의 90%거든요. 단가를 더 올리기는 그렇고 그러면은 돈 벌 방법은 재고 회전율을 더 높이는 방법인데 더 매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4.4회전 하게 만든다. 뭐 생산은 더 이상 안 한다 그래도 재고 회전율이 좀 낮았기 때문에 그 8.9%좀 중분된 걸 노력을 하자.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도 8.9% 증가할 거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액이니까 그것도 덩달아서 증가할 거다.
그래서 매출액이 1,563억 원을 판매한다 그러면은 더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이 더 들어갔겠죠. 아까 지급 수수료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니까 한 2%까지만 더 써라 돈을. 그 이상 예산은 곤란하다. 그러면 이제 영업 쪽에서 한 26억 원 더 돈을 투자해가지고 경비를 더 쓰면서 그래서 매출을 그렇게 일으켜 준다면은 영업이익은 87억. 그러니까 94억 원의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6억 원을 투자해서 94억 원을 번다면은 이런 의사결정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매진을 한다. 이런 판매 계획을 세울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손익분기점으로 했어도 제조가가 증가했을 때 원가액의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고 판매가는 원가액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는 그 표준 모델 속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은 29억 원을 벌었고요. 전년 동기보다 1.5%였는데 1.2%로 하락했고 2번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79억 7,200만 원이고 최종 9억 3,900만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자본적 투자에는 57억 원을 무형자산에 더 추가로 투자를 했습니다. 계속 연구개발은 많이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현금 흐름 프리캐시 플로우로 채권자한테 4억 3,800만 원이 가져갔는데 채권자가 이건 이자 정도 수준이 되겠어요. 요거 외에는 그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주의 자유현금 흐름은 아무것도 이익 배당도 없는데 작년에 그 153억 원이 그 추가 그 자본이 증가했는데 요거는 무슨 건 행사? 그 주식 선택권 행사로 인해 가지고 자본이 증가한 게 되겠습니다. 주가는 19만 2,700원인데 전년 동기보다 전년 동기가 8만 900원이었는데 이건 거의 더블 이상이 그냥 상승한 거죠.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23배다. 지금 일도 안 되는 기업이 뭐 상장 기업에도 수없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저는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비정상은 정상 범위를 너무 크게 벗어난 비정상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주가 아니냐. 뭐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견기업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중견기업 그 제약회사가 물론 뭐 잘 나가면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주 내역을 보면은 주식회사 소화가 30.7%, 윤대인 씨가 6.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